안녕하십니까. 리서치센터에서 글로벌 투자 전략팀과 재정학 분석팀을 맡고 있는 유승민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러시아의 군사 개입이 시작이 됐습니다. 관련하여서 저희의 투자 의견,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론을 통해서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조금 보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의 동부에 위치되어 있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와 직선 거리는 1000km도 안 될 정도로 매우 가까운 지역이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그런 군사적 대치가 있었을 때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했던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북부에 벨로루시안 지역이 있는데 이 국가는 친러시아 국가이고요. 현재 그 러시아의 그 병력들이 이쪽에 진출해서 우크라이나 북부에서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흑해를 끼고 있고요. 이 남부 지역으로 해서 지중해로 러시아의 해군들이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러시아에 있어서는 여러모로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런 국가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나토 이슈이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들은 나토 회원국들입니다. 사실상 러시아의 국경까지 모든 그 나토 가입국들이 지금 이제 거의 포위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우크라이나조차도 나토 가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가 이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된다면 러시아가 나토와의 어떤 유사시에 직접 맞닥뜨려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현재 이제 이 우크라이나 지도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 루칸스크와 도네츠크 지역을 이제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이 현재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을 한 지역입니다. 다만 이제 주의하실 점은 2014년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이미 합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동부 지역을 이미 러시아가 영향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2014년도 크림 병합 당시에 이 지역은 이제 러시아의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러시아로 독립을 선언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우크라이나 중앙 정부가 이걸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러시아가 이제 평화 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이쪽에 진입을 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제 실질적인 실효적인 이득은 취하면서,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압박을 하면서 최대한 피는 흘리지 않는 조용한 전쟁을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남부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부는 벨라루스가 통치를 하고 있고, 이쪽 서부 같은 경우는 나토랑 맞닥뜨리고 있는데 굳이 그쪽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일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러시아는 이 남부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이 지역에 군사적 행동을 함에 따라서 서방에서는 이제 제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이 충돌은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크라이나 중앙을 흐르고 있는 이 드네프르 강, 이게 이제 아주 젖줄인데요. 이 드네프르 강 이남까지를 확보하려고는 좀 욕심이 있을 수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남부 지역 이상에서 키예프까지,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까지 러시아가 욕심을 낼 정도까지 이번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일단 군사적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비해서는 비교 상대가 안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당할 정도의 군사 규모가 아니고요. 게다가 이미 서방의 나토 중심으로 지원이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 역시도 전면전을 의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우크라이나를 통하고 있는 가스관들, 또 유럽으로 가고 있는 기타 가스관들을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다 보니까 서방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있을 경우에 러시아가 이 가스관에 손을 댈 가능성, 이게 이제 현재 가장 큰 위험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최근에 글로벌하게 경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이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추가적으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또 한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이 그림에서 이제 위에 있는 것이 북해 쪽으로 가는 게 이제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인데 기존에 가동되고 있는 노드스트림 1이 있고 이제 2가 있는데 이 2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긴장 이슈 때문에 현재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러시아가 전면전을 감행하고 장기전까지 가면서까지 이런 그 자국에 영향을 줄 가스관 통제라든지 또는 노드스트림 개통을 미루기까지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대치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좀 더 압박을 주면서 영향을 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전면전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아마 제한적인 국면에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볼 때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우선은 그 현상의 성격을 좀 봐야 됩니다. 이벤트 성격을 보면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시한부행 성격입니다. 즉 9.11 테러와 같이 돌발형으로 충격을 온 것이 아니고요. 시장이 알고 있었죠. 다만 그것이 언제까지 갈지는 알 수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한부라는 겁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은 미국과 기타 국가의 패권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지속형 이슈의 성격도 띠고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시한부 성격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의 영향이 영내에 미칠 것이냐 글로벌 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본다면 글로벌 성격이 조금 더 큽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 때문에 글로벌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영내 성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태의 특성 하에서 시장 반응을 살펴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상황입니다. 경기가 만약에 글로벌리 좋은 상황이라면 이런 외부의 충격이 들어오더라도 시장은 별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글로벌 경제는 양호한 편이죠. 다만 문제는 모멘텀이 좀 둔화되고 있다. 이런 것이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위험이 터졌을 때 중앙은행이라든지 정책당국의 정책 대응 여력입니다. 그런데 정책 대응 여력이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현재 중앙은행의 중요한 목표이고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어떻게 컨트롤하는 애가 핵심 어젠다이기 때문에 또한 이번에 이슈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높아지면은 또한 중앙은행은 더더군다나 궁지에 몰리지 않습니까? 때문에 정책 대응 여력이 충분치는 않다라는 것이죠. 요약을 한다라면 과거에 이러한 지정학 위험이 터졌을 때 시장은 상격에 따라서는 최초 충격이 나오고 V자로 반등을 하는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그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오히려 상당 기간 러시아의 행동과 제재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동성이 시장을 흔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시장의 불확실성은 좀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시한부 성격이거든요. 이미 시장이 또 어느 정도 프라이싱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 또한 글로벌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불확실성이 단기적인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변수는 있습니다. 전면전으로 이 전쟁이 확대된다든지 또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계속 높인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저희의 관점입니다. 저희는 올해 글로벌 주시장을 전망을 하면서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지정학 위험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 세계 각 이해 지역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모두 다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내년 그 다음 대선까지 미국의 대선까지 계속 지정학 위험은 시장의 중요한 변수로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걸 계속 주시를 해야 되고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역 패권국에서 글로벌 패권국으로 이제 조금 발돋움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좀 도발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행태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2월 지정학 분석 전망 자료에서 북한에 대한 위험도 지적을 했는데 올 봄까지는 이러한 지정학 위험이 조금 더 표면화되는 시점이 될 것 같고요. 또한 향후 수년간 계속 지정학 위험이 시장을 조금 국면마다 괴롭힐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 이 지정학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영향은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긴 하겠지만
저희가 올해 주식시장을 보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 올 봄까지는 시장이 조정을 보인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어떤 그 긴축적인 스탠스가 시장에 어느 정도 프라이스되고 노출이 된다면 오히려 그때는 주식을 살 시점이다라는 시각은 유효하고요.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의 강세장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또한 향후에 예상되는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해서 훼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매우 그 보수적인 시각까지 의견을 선회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유지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긴급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